안녕하세요. 필구생각입니다. 오늘의 영상 MZ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세 번째, 진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진심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나요? 좀 따뜻하고 착해 보이고 뭔가 사람이 좀 투명한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진심이란 단어를 들으면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솔직히 불편하지 않나요? 남의 속마음을 들어도 뭐해? 어디다 써?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굉장히 요구하고 강하게 강요합니다. 만약에 저는 절대자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남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하면 저는 그 능력을 거부할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 나한테 좋을 것 같지가 않아.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좋게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나한테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친절하게 했던 사람이 사실 속으로 내 욕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굳이 몰라도 되는데 난 그 행동만 보고 기분이 좋았고 이 사람을 좋게 봤는데 속마음을 알았을 때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뀌면 좀 뭔가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이 마음을 중요시하는 걸 이제 심정 중심주의를 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사회를 가든 사람 마음을 중요시하는 건 맞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하고 서구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 서구는 일관성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아하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되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필요한 이유고 피곤한 이유는 행동과 마음이 분리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뻑하면 일본 사람들한테 혼내와 다테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그런가? 우리가 만들어낸 착각 아닌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유독 분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생각보다 중요히 생각하지 않아요. 행동보다 마음을 더 중요시해요. 더 진심을 요구하고. 이게 과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놈의 진심 때문에 선을 시게 넘어요. 하는 만큼 해서는 안 된다. 뭔가 더 해야 된다라고 진심을 요구하고 강요하면서 선을 넘어요. 이게 선을 넘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상담사들이 있는데 상담사들한테 엄청나게 요구를 해요. 진심을 다하라고. 근데 그 상담사가 나랑 통화한 지 지금 10초, 15초밖에 안 되는데 무슨 수로 진심을 알아요? 무슨 수로 진심을 전달합니까? 그러니까 감정노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짧고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내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거 뭔가 굉장히 소모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정노동이 발생하는 건데 그거를 당연시해요. 이게 왜 당연하지? 나는 이 사람한테 업무적 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한 거지 이 사람한테 감정적 뭔가를 받기 위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업무 내용만 딱딱딱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고객들이 상담사한테 쟤는 된다는데 너는 왜 안 돼? 쟤는 해주는데 너는 왜 안 해줘? 이렇게 비교가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진심을 다하라고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교 당하면서 욕 먹어가면서 감정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었어. 근데 MZ세대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MZ세대가 지금 나이가 어리다 보니 주로 하는 알바가 이런 게 다 서비스 쪽이에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은 죽어나가는 거야. 우리나라는 점점 개인주의화가 되고 있는데 점점 일관성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자꾸 과거의 거를 지금까지 계속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하니까 애들이 미쳐버리려는 거야. 너무 피곤해. 너무 필요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피곤하고 필요한데 그걸 바뀌고 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바뀌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요구하니까 더 피곤하고 더 필요합니다. 이 진심을 요구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인고의 착각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 인고의 착각은 제가 MZ세대에게 말한 첫 번째 영상 속도보다 방향이다 대충 이 내용이긴 한데 요약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고생을 하고 있으면 내가 고통받고 있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한 거다. 이거는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거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일임에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통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놓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뭐라도 하라고 해요. 왜 좀 쉬면 안 되나? 좀 놀면 안 되나? 근데 안 된대요. 너가 지금 힘들고 고통받아야 무조건 보상받는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요. 이게 예시가 딱 좋은 게 수능철 되면은 온갖 종교 절 같은 데 가면 연등 붙고 어디 막 산에 꼭대기에 있는데 막 부적 같은 거 붙어 있고 교회나 이런 데도 기도를 합니다. 애들 대학 붙게 해달라고. 내 자식 취업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 여러분이 수능을 보거나 취업 면접을 보는데 그때 여러분의 지인들, 부모들이 집에서 뭘 하고 있었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면 그게 납득이 돼요? 그게 공정합니까? 그 시험을 보고 그 면접을 보는 건 여러분의 실력과 운으로 보는 건데 여러분의 가족이 밖에서 뭔가 아무 관계없는 뭔가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MZ세대는 이 진심보다 다른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저를 예를 들 텐데, 내가 눈이 좋을 때 돈을 잘 벌었어요. 물론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번 것도 있지만 정말 잘 벌었어요. 실제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눈이 나빠지고 나서 일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수익도 자연스럽게 줄었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 나한테 사기치려고 다가온 사람도 많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 나를 무슨 사이비 종교 같은 데 데리고 가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말할 때 나 너 사기칠 거야, 나 너 이용해 먹을 거야 라고 말을 안 하죠. 무슨 말을 하냐, 진심으로 너랑 잘 되고 싶어, 너 잘 될 수 있어, 우리 한번 같이 잘 돼보자, 진심으로 너한테 심정적으로 도움이 될 거야, 힘들 거 알아. 뭐라는데, 무슨 놈의 진심인데. 그럼에도 나는 단 한 번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나는 원래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믿고요, 사람의 사연보다 상황을 봅니다. 애초에 내가 진심이나 마음에 크게 중심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연팔이 감성팔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의 상황을 볼 뿐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그 상황만 계산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어떤 거짓말을 할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행동과 말이 분리가 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말로는 날 위한다 막 해놓고 행동이 날 사기칠 준비하고 있으면 난 그 행동을 믿어요. 날 사기치고 있겠구나. 말로는 나한테 막 쌍욕을 해도 뭐라든 행동이 나한테 정말 잘해주고 있으면 난 그 사람을 오히려 호의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알게 모르게 진심을 강하게 요구하고 강하게 강요합니다. MZ세대도 어려서부터 그랬고 살아가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회라는 정글에 발을 딱 내디딜 때 이미 사회의 고인물이 된 기성세대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먹잇감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먹잇감이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진심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 두지 마세요. 어차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는 거고, 그 사람의 감성팔이, 사연팔이보다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이해관계를 먼저 파악할 줄 알면 최소한의 사기를 피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중고나라 이런 데서 사기 당하는 거, 그 돈 몇만 원, 돈 10만 원, 돈 20만 원, 용돈 한두 번을 뺏을 수 있지만 사회에 나와서 사기를 당하면요, 평생 그거 메꾸다 인생 조지는 경우가 한두 번을 본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우리 MZ세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또 하나, MZ세대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놀 줄 알아야 돼요.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자꾸 마음을, 진심을 요구하다 보니까 무슨, 아까 말했죠, 인고의 착각에 대해서 그냥 뭐라도 하래요. 막 노는 거를 굉장히 부정시합니다. 터부시해요. 근데 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되, 최소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걸 모를 때는 좀 쉬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노력을 쏟아 부어서 가야 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되지, 그냥 이 방향 저 방향 뭣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들쑤시고 다니다가 막상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순간에 힘이 없어. 에너지가 다 떨어졌거든. 인간은 원래 에너지를 한정되게 갖고 태어나는데 그 에너지를 이미 다 쏟아 박았잖아. 정작 뛰어나가야 될 때 못 뛰어나가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꼭 이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지 정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되 어떤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꾸준히 판단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만약 그런 방향도 아예 안 잡히고 있다면 한 박자 쉬어가는 것도 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박자 쉬는 게 그냥 술 처먹고 이성 만나서 막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떤 삶을 꿈꾸는지를 계획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쉬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쉬면서 에너지를 축적하세요. 그리고 결정됐을 때 박차고 뛰어나가면 됩니다. 그 뛰어나갈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저의 이 간절한 소리가 여러분께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진 데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